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플러스 시간입니다. 얼마 전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. 5년간 미뤄졌던 개편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는 반가움보다는 불만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.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건강보험료에 대한 민원은 한 해 7,390만 건입니다. 대부분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건데 특히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. 왜 정리하라고 내가 말할 건 없습니까? 이명박 대통령이 2만 5천 원 냈었잖아요. 누구도 2만 5천 원 내는데 내가 왜 10만 원 내야 되냐, 20만 원 내냐 하는데 최순실이는 얼마 내냐고 물어봐요.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. 특히 주택과 땅은 물론 전월세금과 차량에 붙는 건보료가 갈등의 주 원인입니다.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. 소득 중심으로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지 난감하죠, 저희 입장에서는.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하는 김모 씨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최근 한 달 건보료가 1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. 중국인 투자 열풍에 땅값이 들썩인 결과입니다. 1,000만 원 벌어서 120만 원을 순수 건보료에만 납부하면은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딴 일을 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? 그래서 차라리 땅을 팔 때 차익에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. 직장인은 은퇴 시점에 충격이 큽니다. 퇴직하면 당연히 소득이 대폭 주는데 10명 중 6명은 건보료가 오히려 오릅니다. 살고 있는 집과 퇴직연금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.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면 한 23만 원 정도, 봉급생활자 40년, 50년 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건데 그것이 무슨 큰 죄인냐 거기에다 부담. 정부 개편안은 최종적으로 5천만 원 이하 주택, 1억 6,700만 원 이하 전월세금은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는 겁니다.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의 서민은 여전히 혜택 밖에 있습니다. 지은 지 30년이 넘은 서울 상계동의 한 10평짜리 아파트입니다. 좁고 낡았는데도 시가로 3억 원이 넘어 상당한 재산보험료를 내야 합니다. 반면 예금 등 금융자산은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.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현재율론 10억 원 넘게 예치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. 정부도 문제가 많은 걸 알지만 그래도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이 너무 낮아 재산 부과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그에 따른 부담이 직장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불만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유리지압이고 다 보이기 때문에 좀 불리할 것 같아요. 하지만 소득 파악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카드 결제율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73% 수준까지 올랐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한 80%에서 90%가 카드 매출이기 때문에 카드 매출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거든요. 또 자영업자 중 형편이 좋은 경우 법인을 만들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결국 지역 가입자에는 정말 영세한 1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만 남아있어 숨길 소득이 별로 없단 겁니다. 헌법재판소는 재산 부과 방식에 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. 그런데 2012년만 해도 재판관 전원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올 1월 결정에선 5대4로 위헌 의견이 크게 늘었습니다. 소득을 파악하는 건 국가 책임인데 그게 미진하다 해서 저소득층에게 짐을 지우는 건 부당하단 겁니다.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. 소득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소득 파악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현실론이 어디쯤에서 절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토요 플러스 구혜진입니다.